네, 안녕하세요. 참 황당한 게 이 폭스바겐 ID4가 아니 그 차가 왜 그렇게 신성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게 왜 성역이 되는 건지 나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 왜 그 차는 왜 다 실드를 받아야 되고 그 차의 잘못된 점이나 그 어떤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을 왜 왜 그래야 되는지 일단 모르겠다. 모르겠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분들의 사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왜 아우디, 포르쉐, 폭바 시승차 못 받아서 그렇다고 한들 그거를 까지 않아도 그 장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장점이 없나? 이제 그 정도의 수준에 왔나?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에 그 조향각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드럼 브레이크가 더 좋다고? 세상에 여러분 현대가 아이오닉 6나 5에 드럼 브레이크 껴놨으면 무슨 소리 했을까요 그분들? 에? 모르긴 몰라도 가루가 되도록 까였을 겁니다. 그쵸? 조향각과 드럼 브레이크도 있는데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고 그 정도도 해소가 안 되신 분들은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오토기어와 제 채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댓글들과 또 많은 전공자분들이 달아주신 그런 기본적인 공식과 이런 걸 다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러고도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그건 종교의 영역이다. 예. 그건 어떤 맹신의 영역이고 종교의 영역에 들어섰다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니라면 또 한 가지 있죠. 여러분, 뭐든지 이 저게 왜 저렇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회적 현상이 있을 땐 뭐다? 돈이다. 네, 돈이죠. 어,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관점은 상관없어요. 숫자를 믿지 않는 게 문제고 실제로 그 계측이 나왔고 그렇게 설계가 된 수치를 갖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랬다가 미래에는 저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현상에 대해서 기준점은 하나여야 돼요. 그죠? 기준점이 같아야 되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 건 괜찮고 얘가 한 건 안 괜찮아. 지금 이거잖아. 그죠? 폭스바겐이 드럼 브레이크 한 건 괜찮지만 기아나 현대가 하면 안 괜찮았던 거잖아. 여태까지.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그런 문제가 있다, 사실은. 그래서 야, 이걸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바로 잡을 게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로 잡아왔고 기준이 브랜드 독일차. 그러니까 그게 사대주의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조향각이 타이트하게 작게 돌아나가는 차를 타고 싶어요? 그러면 저런 거 사시면 돼요. 뭐 뭐야 일본산 경차 그런 것도 조향각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사시면 됩니다. 모닝 뭐 옛날 차량 뭐 티코 이런 거 그런 거 좋아요. 그럼 그 차 기술력이 좋은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닝이나 뭐 이런 차량들에 적용된 기술이 좋은 기술이 적용됐다라고 판단을 합니까? 평가를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왜 갑자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많은 자동차를 탔고 수많은 리뷰를 했던 분들과 그런 분들의 그 구독을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갑자기 갑자기 똑같은 기준 똑같은 상황 현상을 다른 잣대를 들고서는 왜 폭스바겐이 드럼 브레이크를 적용했을 때 기술력이 좋다 그러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그렇지. 혼다 S660 그런 게 조향각이 그 타이트하죠. 조향 그 조향각이 크지. 그러니까 각은 크니까 이제 조향 회전 반경이 작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니 무슨 독일 차는 무슨 신성 불가침의 영역 뭐 이런 건가? 이 현상들이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사실 폭스바겐이 지금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제 채널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폭스바겐이 지금 ID4를 냈어. 그죠? 근데 여러분 막상 지금 이미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ID4의 경쟁 상대는 아이오닉 5가 아닙니다. ID4의 경쟁 상대는 니로 EV예요. 심지어 니로 EV에 못 미쳐요. 이 차는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기술 적용된 기능적으로 니로 EV에 못 미쳐. 솔직히 니로 EV가 나 더. 예? 그리고 솔직히 뭐 폭스바겐이 외제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아니에요. 솔직히 동급 대비 치면 폭스바겐이 현대보다 여태 못한 차가 수두룩했어. 우리나라 사람들만 폭스바겐 좋다 그랬지.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2015년 16년부터요 현대랑 폭스바겐 놓으면 현대를 더 쳐줬어요. 독일은 당연하고, 독일은 지금 벤츠 BMW한테도 현대한테 졌다고 정신 차리라고 매거진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은 자 생각해보죠. 폭스바겐이 왜 저런 비싼 가격을 하는 차를 저따구로 만들고 있을까? 폭스바겐이 왜 저딴 차를 내놓고 있을까? 지금 저런 후진차를. 솔직히 저번에 이제 슈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중국 애들은요 BBA라 그러죠. 벤츠, BMW, 아우디 중국 차보다 못하게 쳐요. 하급으로 친다고. 이미 중국은 한 1, 2년 전부터 사고 누려먹기. 자 정확히는 자 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차가 완성이 됐어요. 이 차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야. 이 차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인데 이 5천만 원이라는 거 안에 마진율이라는 게 잡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마진율 수익이잖아. 수익인데 자 그게 내가 개인 사업자일 때는 그냥 마진율 하면 수익 바로 잡혀요. 괜찮아. 순수 마진 내 수익이야. 간단하죠. 하지만 이게 그런 모터스 그룹 글로벌 그룹일 때는 굉장히 많은 것이 계산이 돼야 됩니다. 마진율 해서 그 마진 비용이 있잖아요. 마진액이 있잖아. 그 마진액 중에서 실제적으로 그룹 그 법인에 들어가는 순수 마진, 그리고 법인의 순수 마진이 들어갔다고 한들 법인에선 계속 뭐가 지출됩니까? 공장으로, 연구소로, 직원들 월급, 뭐 노조 임금 계속 지출되죠. 그렇죠? 사실상 규모의 경제 이런 거는 솔직히 독일 폭스바겐이 이미 더 커요. 현대보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단순하게 그냥 이 파트에 원가 절감이라는 부분에서의 접근했을 땐 약간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저런 거지 같은 차를 내놓는다는 어떤 그 반직이 되지 않아요, 그게. 그러면 도대체 왜 저딴 차를 내놓고 있고 폭스바겐은 왜 저렇게 몰락의 길을 가고 있을까? 일단 독일은요, 특히 유럽 쪽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전기차에 와서는 배터리 업체가 없습니다. 배터리 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내재화를 요새 저희가 계속 현대 쪽에 어떤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약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 내재화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 대륙에서 배터리를 하는 애들 자체가 없어. 그쵸? 자, 그 다음에는 환경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아니 뭐 누구 만드는 데가 있어야 그걸 사다가 내가 전기차를 해보고 뭐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배터리 비용이 다른 차들보다 높아요. 지금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기차들, 폭스바겐이 대표적이죠. 배터리를 가져오는 비용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게 지불을 하고 가져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연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연구 사실 할 여력도 없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가 문제예요? 배터리를 매니지먼트하고 이제 삼상 뭐 PMSM 모터를 제어하는 인버터의 스위칭 제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숙달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숙달이 안 돼. 숙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배터리를 더 때려 놓죠. 왜?
주행거리가 안 나오니까 효율을 못 뽑아서 기술적으로 제어 기술이 떨어지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현대나 테슬라 이런 차들에 비해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배터리를 더 때려 넣어요. 그렇지. 대표적으로 EQS. 배터리를 더 때려 넣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냐? 무거워져. 무거워지니까 효율은 더 떨어져. 네. 그럼 무거워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생겨나죠. 자, 무거워져. 그럼 무거워진 비틀림 강성이나 이런 하중의 처짐, 이런 강성을 보강하기 위한 철판이 또 더 쓰여야 돼. 그죠? 샤시 구조가 더 보강돼야 됩니다. 또 무거워져. 그럼 뭐가 더 들어갔잖아요. 비용이 또 올라가. 그죠?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비용 자체가 같은 급의 차를 만들어도 폭스바겐이 대략적으로 500만 원 정도는 더 든다고 보시면 돼요. 예.